새벽 5시 보리는 할머니의 침실 문 앞에서 낑낑대기 시작했다. 왈랄. 평소엔 절대 짖지 않는 개였다. 3년 전 태풍에 떠내려온 상자 속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를 할머니가 건져 올렸을 때부터 보리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다녔다. 짖는 법을 잊어버린 듯, 아니, 짖을 필요가 없다는 듯 늘 침착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왈랄왈. 보리는 문을 발로 긁어댔다. 온몸이 떨렸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려야 했다. 물 끓이는 소리,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보리야, 밥 먹자 하는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보리는 코를 문틈에 박고 냄새를 맡았다. 할머니의 냄새는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달리 숨소리가 너무 약했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기잉. 보리는 뒷걸음질 쳤다가 다시 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다. 1번, 2번, 3번. 낡은 나무 문은 빗장이 걸려 있었지만 보리의 필사적인 몸짓에 조금씩 흔들렸다. 4번째 시도 끝에 빗장이 빠지면서 문이 벌컥 열렸다. 방 안, 이불 위로 할머니의 손이 축 늘어져 있었다. 할머니. 보리가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다. 차가웠다. 평소에 따뜻함이 없었다. 할머니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보리는 알았다.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뿐이라는 것도. 4km 떨어진 밭에 있는 할아버지. 보리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골길.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으로 보리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 보리야, 오늘도 할아버지는 밭에 가신단다. 박순옥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보리에게 말을 걸었다. 78배 나이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있었다. 마당에 널린 빨래를 개고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쓰는 일을 혼자서 다 해냈다. 밥 먹어요, 여보. 알았소. 박철수 할아버지는 80살이었지만 여전히 현역 농부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가는 게 50년 넘게 이어온 일과였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었지만 밭일을 놓으면 죽는다고 믿었다. 오늘은 참외밭 물 주고 고추밭 풀 좀 뽑아야 해요.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저녁엔 꼭 들어오세요. 내가 닭백숙 끓여 놓을 테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경운기에 올라탔다. 덜컹덜컹 시동이 걸리자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경운기 주변을 맴돌았다. 보리야, 너는 할머니 잘 지켜라. 알았지? 왈. 보리는 1번 짧게 짖고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다. 할아버지가 밭에 가면 보리는 할머니를 지킨다. 할머니가 장에 가면 보리는 집을 지킨다. 경운기 소리가 멀어졌다.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빨래를 걷었다. 보리는 그런 할머니를 조용히 따라다녔다. 보리야, 너 참말 잘 들어. 할머니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의 손길을 받았다. 우리 보리 없으면 나 얼마나 심심하겠어. 보리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여름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 개울가에 떠내려온 상자가 있었다. 상자 속에선 작은 강아지가 벌벌 떨고 있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너무 말라서 갈비뼈가 보일 정도였다. 이거 어떡하지? 할머니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강아지는 너무 무서웠는지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의 품에서 작게 떨기만 했다. 집에 가자, 응?
할머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밥을 주고 낡은 담요로 침대를 만들어줬다. 강아지는 그날 밤 내내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들어오렴, 보리야.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할머니 침대 옆에 누웠다. 그날 이후로 보리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됐다. 이름이 뭐가 좋을까? 보리밭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 보리다. 왈. 보리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게 이 집에서의 첫날이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왔다. 휘청 할머니의 몸이 흔들렸다. 어라. 보리가 재빨리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다. 할머니는 텃밭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괜찮아, 보리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보리는 알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할머니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 숨소리도 거칠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물 좀 마셔야겠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보리는 할머니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봤다. 평소보다 느렸다. 비틀거렸다. 부엌에서 물을 마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다. 오늘 아침에 약 먹었나?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할머니는 당뇨가 있었다. 고혈압도 있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었지만 가끔 깜빡할 때가 있었다. 특히 할아버지가 일찍 나가는 날엔 정신이 없어서 약을 빼먹곤 했다.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할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보리는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올려다봤다. 보리야, 할머니가 오늘 좀 이상해.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오후 1시 할머니는 점심을 거르고 방에 들어가 누웠다. 평소엔 절대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손이 바쁜데 낮잠을 자는 건 게으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조금만 눕다 일어날게, 보리야. 보리는 침대 옆 바닥에 앉았다. 할머니가 잘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할머니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오후 3시쯤 보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너무 약했다. 평소엔 규칙적이고 깊게 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얕고 불규칙했다. 가끔씩 멈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깅. 보리는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왈. 보리가 조심스럽게 짖었다. 할머니는 깨지 않았다. 왈알. 좀 더 크게 짖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뜨지 않았다. 보리는 알았다. 이건 평범한 낮잠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보리는 방문 앞으로 갔다. 문은 안쪽에서 빗장으로 걸려 있었다. 할머니가 낮잠을 잘 때 항상 빗장을 꺼는 습관이 있었다. 혹시나 도둑이 들까봐라고 말하곤 했다. 보리는 문을 발로 긁었다. 그리고 코로 문틈을 밀었다. 빗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와랄랄. 보리는 있는 힘껏 짖었다.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오후 시간엔 다들 낮잠을 자거나 밭에 나가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보리는 다시 문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문을 부수든 뭘 하든 나가야 한다고. 보리는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문을 향해 달렸다. 쾅! 보리의 몸이 문에 부딪혔다. 문이 흔들렸지만
빗장은 풀리지 않았다. 깅. 아팠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시 뒷걸음질. 다시 돌진. 쾅! 이번엔 문틀이 조금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빗장도 느슨해졌다. 세 번째 돌진. 쾅! 빗장이 빠지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보리는 넘어졌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상관없었다. 보리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왈. 보리는 작게 짖고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목적지는 하나뿐이었다. 할아버지가 있는 밭. 4km 떨어진 곳. 보리는 한 번도 혼자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항상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경운기를 타고 갔다. 길을 아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보리는 대문을 빠져나가 마을길로 뛰어들었다. 숨이 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 생각만이 보리를 움직였다. 마을을 벗어나 논길로 접어들었다. 흙먼지가 날렸다. 발바닥이 뜨거웠다.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면서도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른쪽, 왼쪽, 갈림길이 나타났다. 보리는 잠시 멈춰서서 냄새를 맡았다. 할아버지의 냄새, 경운기 기름 냄새, 흙 냄새, 왼쪽이었다. 보리는 왼쪽 길로 접어들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논길은 끝이 없었다. 보리는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였지만 공기가 부족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발바닥은 뜨거운 흙길에 쓸려 까졌다. 기잉. 보리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뒤를 돌아봤다. 집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앞을 봤다. 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보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천천히. 계속 뛸 수 있는 속도로. 논길을 지나 둑길로 올라갔다. 개울이 보였다. 물소리가 들렸다. 보리는 목이 말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물을 마시면 더 느려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멍멍멍. 갑자기 앞에서 큰 개가 나타났다. 마을에서 기르는 진돗개였다. 덩치가 보리의 2배는 됐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으르르. 보리는 멈춰섰다. 평소 같았으면 꼬리를 내리고 피했을 것이다. 보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었다. 이 길을 가야 했다. 왈. 보리가 짖었다. 진돗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조용하던 작은 개가 갑자기 대들자 당황한 것이다. 왈랄랄. 보리는 계속 짖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진돗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켰다. 보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필사적인 눈빛. 보리는 진돗개를 지나쳐 다시 달렸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참외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다. 햇빛이 뜨거웠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다. 이 나이에 밭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것들이 물을 참 많이 먹네. 참외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다음 주쯤이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에 내다 팔면 용돈벌이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좋은 날이었다. 점심때가 됐는데 나는 밥도 안 챙겨 먹고 나왔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다. 점심쯤은 굶어도 돼요. 사실 요즘 입맛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다시 무로스를 들었다. 참외밭을 다 주고 나면 고추밭으로 가야 했다. 고추밭엔 풀이 많이 자랐다. 풀을 뽑아야 고추가 잘 자란다. 오늘도 할 일이 태산이네. 하지만 할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웃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80살에도 두 다리로 서서 밭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었다. 마을의 많은 동년배들은 이미 요양원에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의 부담만 되는 삶. 할아버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밭에서 쓰러지면 그게 내 운명이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보리는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은 헐떡였고 목은 바짝 말랐다. 보리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혀를 길게 내밀고 숨을 몰아쉬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웠다. 등에 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안 돼. 가야 해. 보리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앞다리가 후들거렸다. 일어서자마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기잉. 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었다. 할머니를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할머니. 보리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던 그날 따뜻한 손으로 자신을 씻겨주던 할머니. 보리야,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목소리. 매일 아침 밥을 주던 할머니. 우리 보리 많이 먹어. 웃으며 밥그릇을 내밀던 모습. 텃밭에서 일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 보리야, 심심하지? 조금만 기다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 밤에 잠들기 전 보리야, 오늘도 고마웠어. 잘 자거라. 하고 인사하던 할머니.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보리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상관없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됐다. 보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더 이상 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길은 계속됐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보리가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였다. 골목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저게는. 김순자 할머니는 보리를 알아봤다. 박순옥 할머니네게. 평소엔 얌전하고 조용한 게. 보리야, 너 혼자 어디 가니? 보리는 김순자 할머니를 봤다.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걷기 시작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게가 왜 저러지? 혼자 밖에 나와서. 평소 같았으면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리는 김순자 할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다. 뭐가 급한가?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대수일까? 보리는 마을을 벗어났다. 이제 밭으로 가는 큰 길이었다. 차가 가끔 지나다녔다. 위험했지만 보리는 길 한가운데로 걸었다.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빵빵.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다.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개가 미쳤나? 비켜. 운전사가 소리쳤다. 보리는 뒤를 돌아봤다. 트럭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보리는 서둘러 길 옆으로 비켰다. 트럭이 쌩하고 지나갔다. 바람에 보리의 몸이 휘청거렸다. 보리는 다시 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오후 4시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추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내는 작업.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렸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 못하겠네.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땀을 닦았다. 그때였다. 왈, 왈.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약한 소리였다. 힘이 빠진 소리. 응? 저건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밭 입구를 봤다. 저 멀리 뭔가 다가오고 있었다. 개 한 마리.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저 개는 가까워지자 할아버지는 알아봤다. 볼이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고 있었다. 볼이야? 너 왜 여기까지 왔어? 할아버지는 놀라서 일어났다. 보리는 혼자 집 밖에 나오는 법이 없었다. 항상 할머니 곁에 있었다. 혼자 4km를 걸어올 리가 없었다. 왈, 왈알. 보리가 힘없이 짖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입으로 물었다. 잡아당겼다. 너 뭐 하는 거야? 보리는 계속 바지를 물고 밭 입구 쪽으로 당겼다. 할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왈알, 왈알알. 보리가 필사적으로 짖었다. 평소엔 절대 이렇게 짖지 않는 개였다.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너, 뭔가 있나? 보리는 할아버지의 바지를 놓고 밭 입구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돌아봤다. 오라는 신호였다. 왈알알.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할아버지는 재빨리 호미와 장갑을 챙겼다. 보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가자, 보리야. 경운기로 향했다. 하지만 보리는 경운기가 아니라 길로 뛰어갔다. 야, 보리야. 경운기 타면 빨라. 왈랄랄. 보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따라 뛰었다. 할아버지를 재촉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경운기에 시동을 걸었다. 덜컹덜컹 엔진이 돌아갔다. 보리는 경운기 앞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안내하듯. 뭐가 그리 급해? 할아버지는 경운기의 속도를 높였다. 보리는 앞에서 계속 뛰었다.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경운기는 시속 20km로 달렸다. 빠르지 않은 속도였지만 밭길에선 최대 속도였다. 보리는 경운기를 따라 뛰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몸이었지만 보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보리야, 천천히 뛰어도 돼.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보리가 쓰러질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보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마을로 접어들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다가 경운기를 봤다. 철수 할아버지, 벌써 들어오세요? 순자 할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 없었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리가 혼자 지나가는 건 봤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했다. 보리가 혼자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할아버지는 경운기의 속도를 최대로 높였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다. 보리는 여전히 앞에서 뛰고 있었다. 집이 보였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할머니가 닫아놓았을 텐데. 순호가,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경운기가 마당에 멈췄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내렸다. 보리는 이미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순호가, 어디 있어? 왈랄랄. 보리의 짖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다.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갔다. 순호가, 방문이 열려 있었다. 침대 위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맥박을 짚었다.
약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호가 정신 차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뜨지 않았다. 와랄랄. 보리가 옆에서 계속 짖었다. 빨리 뭔가 하라는 것처럼. 그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후 연결됐다. 여보세요. 우리 아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네, 고객님. 진정하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아주 약해요.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차가워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을 눕힌 상태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를 봤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숨소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순호가 버텨. 조금만 버텨.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년을 함께 살았다. 젊은 시절엔 가난해서 힘들었고, 중년엔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고, 노년엔 둘이서 조용히 살았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웃기도 많이 웃었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정신 차려. 보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순호가 들려?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이 떠졌다. 초점이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 나야. 내가 왔어. 보리가. 그래, 보리가 날 데리고 왔어. 우리 보리가. 할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보리를 향해. 보리는 할머니의 손 밑에 머리를 댔다. 고마워. 보리야.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다. 여기입니까?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젊은 남자였고 한 명은 중년 여자였다. 네, 여기요. 우리 아내가. 네, 확인하겠습니다. 여자 대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맥박과 혈압을 쟀다. 남자 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다.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보입니다. 당뇨 환자이십니까? 네, 맞아요. 약을 드시는데 오늘 약을 드셨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침에 확인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다. 보호자분도 함께 타시겠습니까? 네, 탑니다.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보리가 따라오려고 했다. 보리야, 너는 집에 있어. 보리가 짖었다. 가겠다는 뜻이었다. 안 돼, 보리야. 구급차엔 걔가 못 타. 남자 대원이 말했다. 보리는 구급차 문 앞에서 낑낑거렸다. 보리야, 집 지키고 있어. 알았지? 내가 곧 돌아올 테니. 할아버지의 말에 보리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눈은 할머니에게서 떼지 못했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리며 출발했다. 보리는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서 지켜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풀렸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발바닥은 피가 났다. 하지만 보리는 만족했다. 할머니를 구했다.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할머니는 괜찮을 것이다. 보리는 마당 한 구석으로 가서 물그릇에 코를 박았다. 물을 마셨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사례가 들렸다.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마셨다. 물을 다 마신 보리는 마당에 드러 누웠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할머니, 괜찮겠지. 보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산청의료원 응급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심장 박동과 혈압을 체크하고 있었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다. 네, 저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은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저혈당이 심해지면 뇌손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발견하셨습니까? 저희 개가. 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기르는 개가 밭에 있던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환자분의 생명을 구한 건 그 개네요.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네. 우리 보리가.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보리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죽었을 것이다. 자신은 저녁 때까지 밭에 있었을 것이고 그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것이다. 보리가 4km를 혼자 뛰어왔어요. 그 작은 몸으로. 정말 대단하네요. 개들이 주인의 위급함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도움을 청하러 간 경우는 처음 듭니다. 의사는 감탄했다. 환자분은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정밀 검사도 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녁 8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를 타고 왔다. 집은 어두웠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보리야? 대답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마당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보리야, 너 거기 있니? 보리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를 절뚝거렸다.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지만 평소처럼 뛰어오지는 못했다. 보리야. 할아버지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보리의 몸은 여전히 흙투성이었다. 발바닥에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할아버지는 보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다. 보리를 조심스럽게 물에 넣었다. 아파도 참아, 보리야. 따뜻한 물이 보리의 상처에 닿자 보리는 움찔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보리를 씻겼다. 흙과 땀과 피를 닦아냈다. 우리 보리,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작은 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4km를 혼자 뛰어왔다. 더운 날씨에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할머니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너를 찾을 거야. 우리 보리가 할머니를 살렸다고 말해줄 거야. 보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씻긴 후 할아버지는 보리의 발바닥에 연고를 발라줬다. 그리고 깨끗한 담요를 깔아줬다. 자거라, 보리야. 오늘 너무 고생했어. 하지만 보리는 자지 않았다. 할머니의 방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웠다. 할머니 기다리는 거니? 왈.
보리가 작게 짖었다. 그래. 내일 할머니가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보리가 없었다면? 만약 보리가 포기했다면? 만약 보리가 길을 잃었다면? 할머니는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철수 할아버지, 순옥 할머니가 퇴원하신다면서요? 김순자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물었다. 그래요. 오늘 데리러 가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보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보리를 봤다. 보리는 이틀 동안 할머니의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밥도 거기서 먹고 물도 거기서 마셨다. 할아버지가 산책을 시키려고 해도 거부했다. 보리야, 오늘 할머니가 오셔. 조금만 기다려.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방문 앞을 지켰다. 오후 2시 할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여보 왔어요? 그래요, 왔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할머니는 일어났다. 조금 비틀거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보리는 괜찮은가요? 할머니가 물었다. 병원에 있는 이틀 동안 할머니가 제일 걱정한 건 보리였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그날 일을 잘 기억 못하는데 보리가 정말 당신을 데리러 갔나요? 그래요. 밖까지 혼자 뛰어왔어요. 4km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보리가 그랬구나. 보리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보리를 봐야겠어요. 그래요, 가시죠. 택시가 집 앞에 섰다. 할아버지가 먼저 내려서 할머니를 부축했다. 대문을 열었다. 보리야, 할머니가 오셨어.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잠시 침묵. 그리고 와랄랄. 보리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전속력으로 달렸다. 할머니를 향해. 보리야.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보리는 할머니의 품에 뛰어들었다. 온몸으로 할머니를 핥았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낑낑거리고 짖고 뛰어오르고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다. 보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보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내가. 와랄. 보리도 울었다. 걔도 우는지 몰랐지만 보리는 분명히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머니가 돌아왔다. 할머니가 괜찮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내가 미안해, 보리야. 내가 할머니를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할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보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론 절대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도 내가 챙겨드릴 거야. 그러니 걱정 마. 세 식구는 마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해가 기울고 노을이 지고 저녁 바람이 불었다. 들어가자, 보리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안 돼요. 할머니는 쉬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말렸다. 괜찮아요. 나 이제 다 나았어요. 밥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보리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갔다.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할아버지가 가져온 김치, 그리고 보리의 밥그릇엔 평소보다 2배 많은 밥과 고기.
많이 먹어, 보리야. 고생했어. 왈.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보리를 보며 웃었다. 우리 보리 정말 기특해. 그러게요. 사람보다 나아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세 식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보리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할머니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리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평생 잊지 않을게. 왈. 보리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다. 할머니의 냄새가 편안했다. 할머니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이게 보리가 원하던 전부였다.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 할머니가 웃는 것.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네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방문했다. 할머니,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해요. 아, 그래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네요. 할머니는 보건소에 갔다.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부정맥이 심하고 판막에도 이상이 있어요. 네. 할머니는 놀랐다. 그날 쓰러진 게 단순히 저혈당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심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날 더 늦었으면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장마비가 올 뻔했대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저혈당도 문제였지만 심장도 안 좋았대요. 그래서 더 위험했대요. 할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보리를 봤다. 보리는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보리가 정말로 당신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러게요. 할머니도 보리를 봤다. 작고 평범한 강아지. 하지만 그 강아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 보리가 만약 포기했다면, 만약 길을 잃었다면, 만약 당신이 보리를 못 봤다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기적이었다는 것을, 보리라는 작은 기적이 자신들을 살렸다는 것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보리가 할머니를 구한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박철수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왔다. 보리가 정말 4km를 혼자 뛰어갔대요. 그래요. 밖까지 와서 날 데리고 갔어요. 정말로 대단한 개네요. 사람도 못할 일을 했어요. 마을 이장님도 찾아왔다. 철수 할아버지, 이거 큰일 하셨어요. 보리 덕분에 순옥 할머니가 살아났으니 정말 기특한 게예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우리 마을 신문에 이 이야기를 좀 실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동물도 이렇게 충직하고 영리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세요. 보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보리를 보러 왔다. 아이들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영웅 강아지다 하고 좋아했다. 어른들은 감탄하며 우리 개들도 저렇게 영리하면 좋겠네요 하고 말했다. 보리는 그런 관심이 낯설었다. 평소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을 만지고 사진을 찍었다. 보리야, 괜찮니? 할머니가 물었다. 보리는 할머니 뒤에 숨었다. 사람들이 무서운가 봐요. 우리 보리는 원래 조용한 게 좋아하니까요. 그래도 보리가 유명해졌으니 좋은 거 아니에요? 보리는 유명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났다. 할머니는 큰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밭일을 줄였다. 더 이상 혼자 멀리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 가까운 텃밭만 돌봤다.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보, 밭일 안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밭이야 뭐 대수해요. 할머니는 약을 빠짐없이 챙겨 먹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약을 챙겨줬다. 혈당도 규칙적으로 재고 혈압도 체크했다. 보리는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였다.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갔다. 텃밭에 가면 옆에 앉아 있고 빨래를 하면 마당에서 지켜보고 요리를 하면 부엌 문 앞에서 기다렸다. 보리야, 너 정말 날 안 떠나는구나. 왈. 고마워, 보리야. 할머니는 매일 보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더 좋은 밥을 주고, 더 자주 쓰다듬어 주고, 더 많이 말을 걸었다. 보리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 갈까? 와랄. 그래, 가자. 할머니와 보리는 매일 오후 마을을 산책했다.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는 이제 서두르지 않았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다. 보리와 함께 1년이 흘렀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할아버지도 무사했다. 보리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여전히 활발했다. 어느 가을날 마을 회관에서 행사가 열렸다. 충견 보리 표창식이었다. 군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리에게 상을 주기로 한 것이다. 박순옥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충견 보리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군수가 직접 상장과 트로피를 주었다. 물론 상을 받는 건 할아버지였지만 보리도 무대 위에 올라갔다. 왈. 보리가 짖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사진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보리야, 우리 보리가 대단해. 할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보리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소고기와 야채를 듬뿍 넣은 밥. 보리야, 오늘 내 잔칫날이야. 많이 먹어. 와랄. 보리는 신나게 밥을 먹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런 보리를 보며 웃었다. 보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게요. 보리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죠. 할머니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보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다. 보리야,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 왈. 보리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건 약속이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다. 가을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보리야, 저 별 보이니? 할머니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제일 밝은 별. 저건 우리 보리별이야. 왈. 너는 우리 집에 별처럼 왔어. 태풍이 지나간 뒤 상자 속에 있던 작은 강아지. 그때 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생각했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구나 라고. 할머니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정말 그랬어.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어. 내 생명을 구해준 천사였어. 당신도 보리의 천사였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보리가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천사인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예요. 보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았다. 왼쪽엔 할머니, 오른쪽엔 할아버지. 보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보리야,
왈, 사랑해. 왈알. 바람이 불었다. 벼 익는 냄새가 났다. 귀뚜라미가 울었다. 달이 떠올랐다. 평범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평범하고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이 세 식구에겐 특별한 밤이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밤이었다. 보리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졌다. 행복했다. 이게 보리의 삶이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작은 집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것. 그날 보리가 4km를 뛰었을 때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구할 수 있다면 100km라도 뛸 수 있었다. 그게 사랑이었으니까. 그게 가족이었으니까. 보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자거라. 왈. 보리는 작게 대답하고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잠이었다. 그 꿈 속에서 보리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있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건강했다. 행복했다. 그리고 보리도 행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였다.